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우크라이나는 동결 분쟁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짜가 2023년 6월에 쓴 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우짜견적으로 2022년 4월에 이미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고 판정을 내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 1년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2023년 6월 알자지라는 노바 카호바카 댐 폭파와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을 동결시키려는 것일까라는 기사를 쓴 바 있습니다. 알자지라의 기사처럼 2023년 6월 당시 우크라이나전의 최종 결과에 대한 기대는 우크라이나의 확실한 승리가 임박했다는 미친 믿음으로부터 러시아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다양한 예상 결과가 난무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나토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팔기 위해서 프로파간다질, 그것도 어마어마한 프로파간다질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미국과 나토는 위대한 서방제 탱크와 장거리 미사일 보내기에 이어 F-16 공급 카드까지 내놓으면서 도박판의 배팅 규모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짜의 경우 2022년 내내 미션 크립이라는 말을 계속했었는데요. 미션 크립의 뜻은 원래 목표를 넘어 범위와 초점, 그리고 목표가 전진적, 그리고 증분적으로 확대 또는 확대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션 크립처럼 2023년 늦봄 우크라이나를 두고 나오던 낙관론의 수준과 나토의 지원 범위는 2022년 가을 트윈 오펜시브에서 거둔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성공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우짜 견적으로는 2022년 가을에 우크라이나가 거둔 성공 역시 2022년 봄 키예프 북쪽에서 보인 러시아군의 재빠른 철수 또는 재빠른 토끼기에 따른 미끼질이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짜가 서방 대표 구라쟁이 그리고 무협지 대표 작가 중 하나라고 지목한 미 육군 사성장군 출신에다가 오바마 1기 때 CIA 국장까지 지냈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는 러시아는 승리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막기 위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끝내주는 퍼포먼스를 보인 바 있으며 거의 모든 서방 전문가들 역시 푸틴 사망 임박설부터 러시아 쿠데타까지 오만 기복지를 팔면서 비슷한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쉽게도 2024년 12월 현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고 있지요. 물론 2023년 당시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이 보인 미친 수준의 프로파간다 퍼포먼스와 달리 2023년 1월 7일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 국무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편이 아니다에서 자신들의 걱정을 전한 바 있습니다. 각종 데이터들을 고려할 경우 장기전과 소모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된다는 걸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고 알 수 있었지요. 참고로 다른 건 제쳐두고라도 러시아는 공식 데이터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군보다 더 나은 무기 및 장비를 가진 병력마저 더 많은 형력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예비군 동원 및 병력 자원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압도하는 등 여러 가지 물질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러시아의 승리 가능성은 10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간 각종 전문가와 수많은 고라쟁이 그리고 업자들보다 빨리 고통스러운 깨달음에 도달한 라이스와 로버츠가 그랬던 것처럼
서방 지도자들 역시 특정 시점에서 고통스러운 깨달음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분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1953년 한국전을 잠시 중단시킨 휴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에 한국식 시나리오를 대입하자는 얘기, 즉 프로즌 컨플릭트 또는 동결 분쟁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는 2023년 그때부터 이미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자견적으로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첫 번째, 우크라이나가 패배해 완전히 붕괴할 경우 미국과 나토는 다음번 총알바지로 동유럽 나토 동맹들을 때려 넣어야 된다는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수많은 추가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우크라이나 인프라가 다 파괴되는 지리한 소모전보다는 휴전이 훨씬 더 낫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전에 한국식 모델 또는 한국식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힘든 이유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식 모델은 한국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초래하면서 한반도를 휘발성 끝내주는 잠재적인 화약고로 만들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식 모델, 즉 영어로 프로즌 워를 우크라이나에 적용할 경우 한반도보다 더 위험하고 잠재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삼면이 바다로 막힌 반도에다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아주 깔끔한 160마일짜리 DMZ로 분리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우크라이나는 바다가 아닌 육지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지에 DMZ, 정확하게는 라인 오브 컨택트, 접촉선을 그려야 된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 측면에서도 억수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정식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DMZ 인근에 미군이 인계철선으로 배치될 수 있었던 데 반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는 어떠한 공식적인 방위 협정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게다가 최소한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켜봤던 사람이라면 우크라이나전의 본질이 나토의 동진 확장에 따른 러시아의 침공이 유발되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네 번째, 나토는 휴전 감시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나토 군인들을 주둔시켜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요. 혹시라도 푸틴이 미쳐서 그런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나토와 러시아군이 직접 대치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프로즌 컨플릭트로 잠시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전이 동결전쟁 또는 동결 분쟁으로 임시 땜빵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얘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남북한을 분리하는 DMZ보다 훨씬 더 긴 휴전선을 따라 계속해서 서로 으르렁 될 것이며, 우크라이나 상황은 한반도 상황보다 더 심각하고 불안정한 화약통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나토 군인들을 포함한 국제평화유지군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군이라는 상호 적대적인 군대들의 지속적인 분리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면 상황은 더욱더 스펙타클해질 것이라고 우짜는 예상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잠깐 회상해보면 피오나 힐과 안젤라 스탠튼은 미국 외교협회가 발행하는 포린 어페어스 2022년 9월 및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자들이 임시 합의의 개요에 대해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운을 뗀 후에, 당시 잠정 합의된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2023년 2월 23일 기준 원래 위치로 철수하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으면서 대신에 나토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해보면 2022년 3월 협상이 진전될 당시 크렘린은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경우 푸틴이 얘기한 우크라전의 2대 목표, 즉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와 비무장화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2024년 12월 현재는 완전히 끝난 얘기가 되었지만 말이죠. 결정적인 해결 대신 휴전을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이 70년 넘게 견뎌내야 했고 지금도 그래야 하는 것처럼 증가하는 도전 또는 위험 속에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는 억수로 위험한 전략적 림보에 우크라이나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략적 림보에 푸틴이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은 우짜가 보기에는 아예 없고요. 우짜 개인적으로 2023년 7월에 다음 미국 지도자가 될 자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되며 정책적 경직성을 피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가운데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정책적 경직성을 피하고 어렵지만 기회를 잡아서 팬들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특사로 지명한 키스 켈로그는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팍스뉴스에 출연해서 우리 미국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전은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프록시 전쟁, 즉 대리전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바이든에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전장에서 격파하고 우크라이나를 떠나도록 충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바이든에게 조언했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2024년 6월 키스 켈로그는 현재 전선에서 휴전을 제안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회담에 들어가도록 강요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과 평화회담에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계속하고 반대로 러시아가 휴전과 평화회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역시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늘리는 평화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하고 합병된 영토를 공식적으로 러시아에 양도할 필요도 없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랫동안 연기될 것이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는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하에 남을 것이라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우크라이나전의 동결 분쟁 시나리오가 또다시 나온 가운데 트럼프가 어떻게 할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우짜개적으로는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상 우크라이나전은 동결 분쟁이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